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요새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람이 안 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알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또 구독 설정이 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채널이 이렇게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컨텐츠를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데 꾸준히 잘 봐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주위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가 사실 잘 안 늘고 있어요. 저희가 재미있는 채널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흥미를 끄는 그런 채널은 아니라서 저희들도 감안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의 목소리를 기울여 주시면 저희가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그쵸? 연 변호사님? 구독이 몇 개 제한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구독 네. 수는 제한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채널이 막 엄청 재밌어가지고 막 자꾸 보고 싶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눈다는 취지로 네. 같이 하면 좋겠다. 네, 그리고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참여가 이상한 뉴스 같은 거 더 있으면 이상한 좋겠어요. 소식 있으면 이런 것에 제보도 대해서도 해주시고요. 같이 네.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제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교육계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어요. 이제 서울교육감 조희연 전 교육감이 부정 채용 이 이슈로 이제 교육감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래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추석이 지나고 10월 중순, 10월 16일이죠. 그때 되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시는 시민 여러분들은 이 교육감 선거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게 주중에 평일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너무 낮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정말 좋은 교육감 뽑아서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교육받고 또 많이 잘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가 좀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에 그럼요. 대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가치관으로 아이를 교육하는가가 어떤 사회를 만드느냐,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를 만드느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 많이 하시고 꼭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요새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디벗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아주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이 디벗하고는 약간 틀린 게 디벗은 서울시에서 이제 배부한 그 디지털 기기를 말하는 것이었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약간 플랫폼이죠. 그렇죠.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교과서, AIDT라고 하는데 네. 요것과 관련해서 사실 내년부터 당장 시행한다고 맞아요. 해가지고 엄청 학부모들은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찬성하는 부모님들도 있고 반대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제가 다 양쪽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연 변호사님은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 직접 키우고 계시니까 아이들 교과서나 이제 학습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 디지털 교과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첫 번째 실제 학부모님들께서 디지털 교과서 사용하고 계신지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는 코로나 때 디지털 교과서를 처음 제대로 활용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봤는데 사실 콘텐츠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이것만 잘 활용해도 예를 들어 영어, 과학, 사회 이런 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전 총장님 보시라고 이제 하나 갖고 와서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드리면 사회 교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책을 딱 누르면 영상이 이렇게 싹 나오면서 지도, 그러면 그 지도를 이렇게 3D로 보여주는 보여주기도 거죠, 하고, 그리고 관련 영상이 나오기도 하고, 과학, 이제 그림으로만 나와 있는 것들이 실험 영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단원평가 이런 것을 실제로 이렇게 듣기평가처럼 들으면서 영어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역할놀이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엄마가 열심히만 하면
일반 뭐 무슨 사교육 교재 못지않다. 사교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좋을 것 같기도 검증이 해요. 되어 있고 네. 광고도 없고. 그 내가 원하는 네, 때마다 볼 수 네. 있잖아요. 반복해서. 예. 그래서 엄마만 열심히 하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근데 일부 이제 학부모님들은 반대를 하시는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 통신 매체들 미디어 환경이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NS 같은 것도 이 만약 디지털 기기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다 주면 그런 것에 너무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정서나 이런 거에 미칠 영향들을 생각하면 이게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런 걱정도 하시거든요. 그 디지털 기기의 문제점과 디지털 교육의 문제점을 사실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다 혼재되어 있고 그렇죠.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 문제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AI 교과서 반대하는 청원, 국민청원이 뭐 5만 명이 다 달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AI 디지털 교과서는 디지털 교과서보다 한 등급 업그레이드된 교과서예요. 네. 그래서 이 교과 과정을 사실 지금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미 AI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네. 많은 이제 다 졸업하셔가지고 저는 잘 관심이 없어요, 요새. 초등학생만 해도 벌써 문제를 풀면 이 아이가 어느 부분이 취약하다. 그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는 리뷰가 직접 그냥 너무 AI를 부럽네요. 통해서 우리 분석이 아이들이 나오고요. 클때 그런 게 분석이 나오고 없었는데. 그 예.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미 성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간 분야는 좀 더 심화 단계의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문제가 제공된다거나 이렇게 그전에는 사람이 한번 판단을 해야 됐다면 그 판단을 AI가 자동으로 해주는 시스템으로 점점 넘어가고 이제 그 선택은 인간이 해야겠죠. 네.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이걸 도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이제 그 세상의 툴을 전부 다 알게 되는 건데 이건 닫아놓고 세상을 열어준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구멍이 난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도록 절제와 활용을 가르칠 것인가와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가 첫 번째 저는 분리되는 게 학부모들의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기기 자체를 못 맞게 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이 교육 콘텐츠에 대한 우려인지가 분리가 안 되어 있다. 좀 그게 첫 번째 우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도 이 기기를 아이들한테 자유롭게 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대하기 때문에 옛날 서울교육청에서 했던 것처럼 막 다 나눠주고 집에 가서 활용해라. 이거는 절제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어렵게 하는 거죠. 네. 그거는. 학교 지금도 저희에는 이제 시범학교 가서 이 디지털 기기를 초등학생인데도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만 다 같이 꺼내서 예를 들어 사진을 밖에 나가서 각자 사진을 찍고 그걸로 뭘 해라라든지 이런 교과 과정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어떻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야 되는지를 조금씩 배워가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 이런 것들이 유해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이 인프라, 안전망 이런 것들을 좀 선행적으로 갖춰놓고 하면 부모님들의 걱정이 조금 덜할 텐데 부모님들이 보실 때는 아직은 이런 환경 자체가 너무나 불안정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이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했을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을까 이런 것들을 우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런 것들을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할 때 너무 예를 들자면 교육감을 내가 하는 그 임기 내에 이것들을 다 맞춰야 돼. 어떤 이런 단발적인 어떤 그런 눈앞에 닥친 어떤 그런 이슈로만 이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더 장기적으로 보고 그 환경, 부모님들의 염려를 다 듣고 조금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런 환경도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또 사실은 선생님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문제가 콘텐츠 문제인 거예요. 콘텐츠 문제에 대한 우려는 이제 그 다음 어떤 점이 있냐면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리고 계속 물어보는 게 그냥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를 병행할 거냐 말 거냐. 선생님들도 지금 현재 콘텐츠가 뭔지도 모르고 콘텐츠를 어떻게 실제 교육에 적용할지도 모르고 선생님들도 이 기기하고 분리가 안 되는 상태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도입부터 한다는 것 자체가
도입해놓고 선생님들이 스스로 연구해서 활용하는 것을 이제 우수 사례로 발표하면서 각종 이게 확산하겠다. 이게 좀 그게 저는 욕먹고 있는 그게 바로 지금 비난을 받는 선생님 그 포인트일 수 있어요. 우리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활용해 보니까 그냥 일반 디지털 교과서도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교과서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선생님이 이걸 디지털 교과서를 아예 활용을 안 하시면요. 그냥 아이들은 서책형 교과서만 활용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디지털 기기 이용과 이 안에 콘텐츠 활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죠. 최대한 공교육에서 이걸 활용하려면 공교육 내의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스킬을 제가 아는 교수님 말씀으로는 예를 들어 이스라엘 이런 데서는 교육 정책 하나 바뀌면 선생님들한테 교육하는 데만 몇 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선행이 된 상태로 도입에 대한 단계적인 도입 플랜이 구체적으로 서야 되는데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서로 다 걱정하고 있는 상태. 이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가 주어진다니 이게 그렇죠. 엄마들의 우려죠. 그렇죠. 저는 집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면 부모님들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단계적 교육, 선생님 교육, 네. 부모 교육,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먼저 콘텐츠를 활용하도록 가르치는 것보다 이 콘텐츠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안, 이걸 쓰는 이유 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줘야 돼. 디지털 기기를 무조건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디지털 기기 사용 수칙 등을 먼저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 이걸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선행 과정이 다 배제된 채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그 다음에 콘텐츠 개발부터 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도입된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바로 사교육 시장에서 디지털 교과서 콘텐츠를 보고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게 아닐까. 그러게요. 그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학부모들이 이렇게 많이 우려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지금 기대 반 우려 반 우왕좌왕 왜냐하면 이거 선생님들이 공부 정말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디지털 교과서만 해도 내 수업 시간 40분 동안 초등학생들 40분 수업 시간 동안 얘네들의 집중도를 따라서 수업 과정을 재밌게만 하면 물론 좋지만 요 컨텐츠를 여기다 놓고 밖에 있는 외부 컨텐츠도 많은데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수업이 되는데 콘텐츠만 주고 선생님이 알아서 하라는 취지는 이거 오히려 교육의 질을 막 양분화하고 더 극단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러게요. 학부모가 이 컨텐츠를 또한 잘 활용해가지고 아이를 성장시키는 법을 잘 알고 가정에서도 연계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오히려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데 반대의 경우죠. 선생님이 제대로 교육 안 되시고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시고 학부모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고 그러면 아이들도 더 활용을 안 하겠죠.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국에 이 기기를 쫙 뿌려가지고 우리는 AI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합니다. 이런 교육을 합니다. 라고 자랑하는 어떤 성과 위주의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유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거죠.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뭐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나눠주고 디지털 교육 시작 AI 디지털 교과서 전 세계 최초 도입 이게 무슨 성과가 됩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이제 100년지 대개인 교육에 어떤 좋은 시너지가 날 것인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되는 이 교육에 있어서 성과 위주의 이런 어떤 정책으로 갖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지 우리 사실 저출산 원인 중에 하나가 교육시키기 힘든 그런 문제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공교육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이것들이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유익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이거를 단시간 내에 이렇게 정말 뭐 하나 뚝딱 지어내듯이 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더 연구하고 소통하고 또 환경도 구축을 하고 또 부모님들과 또 선생님들 모셔다 놓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차근차근 확대를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 연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저는 지금 계속 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엄마들의 우려가 굉장히 높은데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무마하고 도입되는 것은
약간 의대 전공과 같은 비슷한 음.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네. 일방적인 행정은 이제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쵸. 더 열린 행정으로 이 엄마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서로 설득해가면서 하면 이 정책자 좀 시간은 걸리겠죠. 네, 예. 이 제도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입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예, 같이 좀 잘 이런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네, 그럼 정말 우리 연 변호사님 얘기처럼 좀 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열린 마음으로 정부가 이런 학부모들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오만과 편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